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이란 것은 사실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이라는 실물은 실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소송 기록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소송 기록이 하나 제조가 되면은 그 소송 기록이 없으면 실물이란 게 없으면은 사실은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접수하고 기록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재판 이제 단계별로 좀 보시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그거를 종이로서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송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송달 문서가 들어오면은 법원 직원이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또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재판 지연, 재판은 기본적으로 좀 빨리 마치는 것이 필요한데 재판 지연이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재판에 자꾸 불만을 가지고 또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 재판 서비스를 받는 어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재판이 자꾸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재판이 빨리 마치는 것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나 또는 재판을 직업적으로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는 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빨리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집중심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빨리 결론을 내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꾸 그게 결론을 내기 힘든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재판 이런 차원에서 전자소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가 돼 보면 아실 텐데 이게 참 재판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굉장히. 만약에 지금 현재 종이 기록으로 지금 돼 있을 때 만약에 사실조회 같은 것이 오잖아요. 또는 문서성보 촉탁 같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이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을 일일이 보내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걸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문서성보 촉탁을 하나 문서성보 촉탁 절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게 좀 느낌이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원의 수사기록을 문서성보 촉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 이제 문서를 내고 문서성보 촉탁 신청서가 결정이 되면은 수원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원 쪽에 그 문서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이 직접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한 문서를 또 직접 주질 않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직접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문서 송부 촉탁 필요한 사람이 그 문서를 가져가서 이제 증거로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게 송부 촉탁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수원에서 이제 송부 촉탁 기록을 바로 주질 않고 신청인에게 바로 주질 않고 그 송부 촉탁 신청한 법원에다가 보내는 걸로 지금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체 심리가 중요한데 그걸 송부 촉탁 문서를 그냥 신청한 사람에게 바로 줘버리게 되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싹 내고 손해된다거나 불리한 부분은 싹 빼고 이렇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수원에서 문서 복사를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서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손에 쥐어지면 바로 증거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법원에 내면 되는데, 그게 또 법원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문서가. 그럼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또 우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등사를 또 해와서 그 증거로 낼지 말지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 자체가 전부 종이라는 실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사람의 다 인력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만약에 그걸 국민들이 한다 그러면 재판은 정말 불편하다.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귀찮은 절차가 되는데 사람을 일일이 보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용입니다. 재판을 한번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맡는데 관련되는 절차나 사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의뢰인들로부터 결국은 비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절차를 감안해서.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서비스라는 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보수를 왜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해서 결국 업계 인식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국민들의 뭐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사법 서비스가 엉망이다, 소위 개판이다,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찾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확 지금 법조시장 개방해가지고 외국 변호사들 많이 들이고 많이 뽑자라든지 그런 인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호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보수를 높게 받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보수를 받아서 비용으로 다 이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종이 문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시스템에서는 아직은 이게 송달 자체 정도가 그 전자문서로 이용하게 되지만 아직 사실조회 결과라든지 송부촉탁 이런 결과들이 전자문서로 아직 이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전자 지금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자소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좀 웹하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 어떤 큰 웹하드가 하나 있고 거기에 사건 번호를 따가지고 문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접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소장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이메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이든 이메일이든 간에 상대방의 문서가 접수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통지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웹하드에 들어가서 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문서를 다운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받으면 송달 받는 걸로 간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물론 이제 다운을 안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을 받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기본 구조는 웹하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그 웹하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서가 오면은 이제는 그걸 송달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 직원이 일일이 종이를 접어서 우편으로 붙이고 또 이제 우편으로 접수된 문서를 펴서 다시 기록에 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걸 이용하는 그 어떤 국민들 또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송이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 종이 문서의 틀 안에서는 힘들어요. 종이 문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까 종이 문서를 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칼 들고 어떤 총 가진 사람하고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그 아무리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종이는 기본적인 어떤 실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용해 볼 수 있는 틀 자체가 너무나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가는 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그 어떤 큰 흐름이다. 결국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도입 자체는 지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한번 도입하고 그게 좋다는 인식이 들면은 적응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늦었지만 그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자소송이란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자문서, 전자소송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